네, 안녕하세요. 2주차 국제 사회에서 갖춰야 할 위풍당당 기본 자세 6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다시 만났습니다. 자, 전주차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죠?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처음 3초의 효과 언급했었죠? 뭐 얼굴, 키, 그리고 몸매, 의상, 표정, 눈빛, 그리고 향기까지. 그런데 이 처음 3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가 시작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처음 3분이다 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힌트를 살짝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외모로 결정되는 처음 3초보다는 저 사람을 또 만나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대화가 시작되고 나서 벌어지는 이런 마술 같은 처음 3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지 그 6가지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걸음걸이 있죠. 중요하죠. 그리고 인사가 있네요. 그리고 칭찬, 그리고 미소. 보니까 거짓 미소도 있나 봅니다. 시선, 제스처. 그 옆에 그림을 보니까 재밌어요. What matters most is how you see yourself. 무슨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네가 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양이가 거울을 보니까 동물의 왕인 사자로 보이죠. 그만큼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위에 6가지가 이렇게 어떤 매너라는 것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표출이 될 때 비로소 당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선 걸음걸이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델들의 워킹 사진들이 보여요. 여러분도 이렇게 걸으시죠? 자, 여자는 어떻게 걸어요? 여자는 허리를 이렇게 모델처럼 꼿꼿이 세우고요.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시고요. 얼굴에는 미소 살짝 띄우시면서 아주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걷죠.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때 또 어떻게 걸으면 멋진지 이런 코멘트도 있을 거예요.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옆에 남자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남자는 어떻게 걷습니까?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고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죠. 예. 그리고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자신 있게 걷습니다. 남자들 경우에 이렇게 흐느적 또는 팔자걸음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남자 구두굽을 한번 보라 그러죠. 구두굽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닳아 있으면은 자신의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이제 스미소니안 스미소니안 박물관 아시죠? 미국에 한 2년 동안 거주했을 때 일이에요. 스미소니안 한국관이 아주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이 옆에 일본관과 또 중국관은 새로 리모델링을 아주 근사하게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한국 정부에서 돈을 주질 않았어서 리모델링을 하질 못해서 스미소니안이 건립한 이래로 그대로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제 낙후되어 있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 주민들이 한국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제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달라, 펀드를 좀 달라라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잘 이렇게 실행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우리 주민 교포들께서 우리가 차라리 스미소니안 한국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금 모금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이제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복 연구가인 이영희 디자이너께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장소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패션쇼를 열었어요. 그래서 패션쇼에 발런티어를 할 분들을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1차, 2차, 3차
장마치 무려 3차 오디션까지 제가 통과를 해서 그 런웨이 모델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모델 워킹 시범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그 외국에서 그 쇼핑을 한 후에 주차장에서 그 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쇼핑백을 잔뜩 들고 서 있었어요. 허허벌판이죠.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죠. 잘 너무 멀으시니까.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아주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범상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 간데 저렇게 멋진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해서 시선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가 이제 혹시 제가 쳐다보는 줄 알고 또 딴 데 보다가 힐끔 보고 딴 데 보다가 힐끔 보고 드디어 제 앞까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얼굴 보면 실망하죠. 예. 하지만 얼굴이 안 따라주면은 다른 것에서라도 좀 강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정말 그분의 그 멋진 걸음걸이로 제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는 거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 남성분들 걸음걸이 멋지게 걸으십시오. 자, 다음은 인사입니다. 인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사가 있는데요. 먼저, 하이하는 인사도 있겠고, 악수하는 인사도 있겠고,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이하는 인사는 그 에티켓의 기본 개념 3가지 중에 제가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을 존중하라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르는 stranger, 그 모르시는 분에게도 아주 다가가서 호감을 보이면서 인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하이하는 그런 인사를 제가 잠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는 해야지 하이라고 하라고 했어. 딱 쳐다보면서 하이 하면서 재빨리 시선을 회피해요. 인사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 상대방 하이 하고 말을 하려다가 차마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동양 사람들은 좀 수줍음을 많이 탄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이 이러고 나서 이제 말아요. 같이 어색한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하이에서부터 상대방을 압도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죠? 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얼굴에 미소 한 바끔 그리고 시선은 그 사람에게 꽂으시고요. 그래서 자신 있는 어조로 약간 하이톤으로 하이 하고 인사를 해주시면 오히려 그 외국인 hi, how are you? Do you live here? 너 여기 사니? Yes, I live here. So do you? Yeah. 그래서 저거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가 talk back 하고 진행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악수입니다. 보통 악수는 누가 먼저 신청을 하죠?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경우에 여성이 손을 내밉니다. 물론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을 때는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죠. 그 윗사람이라 하면 연장자이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렇게 상급자, 직위가 높으신 분이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지만 남녀 사이에서는 여성분이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악수를 받으시는 분이 예 이러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딱 느끼는 순간 저 사람 왠지 이렇게 자신 없다, 나약하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첫인상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수를 할 때는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손을 딱 내밀면서 자신 있는 미소를 띄우고 그 다음에 손을 어느 정도 펌하게 잡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두 세 번 이렇게 흔들어 주죠. 예. 이렇게 살짝 손을 이렇게 내밀거나 또는 얹으면서 이런 나약한 인상을 갖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더니 그 악수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우리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린 분이나 직위가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숙이잖아요. 허리를 살짝 구부리잖아요. 이것이 또 우리 한국의 전통이고 습관이라 한국에서는 이래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비행기를 슉
타고 그 외국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악수할 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손을 내미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밀고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면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이런 미소를 띄워주시면 아주 멋진 레이디로 보이실 겁니다. 자, 대통령이나 왕족을 제외하고는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손등 키스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여성의 손등에 키스를 해보신 경험이 계신 분 여기 있습니까? 만약에 계시다 하면 그분 뭐 아주 앞서 나가시는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손등 키스를 뭐 받아보신 분도 또 해보신 분도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등 키스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손등 키스는 바로 경의, 존경과 사랑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손등 키스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하고 좀 그래서 자기가 손등 키스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저 손등에 키스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실 여성분 없으시고요. 남성도 난 손등 키스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악수하는 여성을 이렇게 자기 입으로 가져다가 손등 키스를 하는 그런 또 무례를 범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그 손등 키스를 유도할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이 이제 먼저 악수를 신청을 해요. 근데 악수를 이렇게 신청하는데 이분 너무 멋지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손등 키스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수를 하다가 시선을 자기 손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손등을 살짝 15도 살짝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줘요. 그러면 센스 있는 남성이라면 손등 키스 하시라는 뜻이구나. 딱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키스를 해드리죠. 그러면 아주 쿵짝이 잘 맞은 거죠. 예. 그리고 그 손등 키스를 받으신 분이라면 아마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있을 테고 또는 남편이나 아내도 있을 텐데 오늘 가서 한번 손등 키스 시범 한번 해보세요. 유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칭찬입니다. 자, 칭찬하는 것도 칭찬받는 것도 익숙해라 라고 제가 정말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참 칭찬에 인색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너무나 칭찬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칭찬을 할까? 주로 언제 칭찬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칭찬받는 그 포인트, 시점을 제가 이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바로 Hi,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한 뒤에 칭찬이 곧바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멀리서부터 이렇게 서로 와요. 저기 캔디스 온다. 인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Hi, Candice. Oh, you look great today.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Hi, how are you? Oh, you look wonderful. I like your hairstyle. 바로 칭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어떤 칭찬을 할지 미리 딱 준비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나와야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Hi, how are you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을 딱 마주 보면 빨리 위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훑어봅니다. 훑어보고 저 사람 오늘 넥타이가 멋있군. 신발을 바꾸 신었네. 핸드백 새로 샀네. 이런 거 해서 안녕. 그래서 야, 너 핸드백 멋지다. 이런 얘기. 오늘 스카프 색깔 아주 잘 어울리는데 이런 칭찬을 이제 시점을 놓치시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남성분들은 오늘따라 당신 너무 아름답소. 그 목걸이 참 잘 어울리네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뭐래요? 당신 오늘 근사해 보여요. 그 넥타이 참 잘 어울리네요. 자, 보통 남성분들은 스타일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정장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양복 못 써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기가 좀 뭐하죠. 근데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조금 화려한 것이 바로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칭찬할 것이 없으면 넥타이 멋지시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얘기로 이제 화두를 제가 곧자 이렇게 던지고는 했습니다. 여기에 맞는 그 칭찬에 관련된 영어 표현 한번 볼까요? 남성분들이라면
You look beautiful today. 아유, 뭐 이 말 듣고 안 좋아할 여성분 없습니다. 또는 목걸이 잘 어울리네요. The necklace looks good on you. 이런 표현. 또는 뭐 여자들 헤어스타일 그날 많이 바뀌죠. I like your hairstyle. I love your hairstyl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남성분들에게 You look wonderful. I love your necktie. I love your tie. 이런 얘기 하면 되죠. 자, 그런데 그 겸손을 그 미덕으로 아는 우리는요, 이런 칭찬을 받았을 때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 그 넥타이 참 멋지네요. 그랬더니, 아니, 뭘 여기 이거 작년에 산 건데. 뭐 이렇게 괜히 쑥스러워 하시거나, 머리 스타일 정말 멋지네요. 이거 어제 한 건데. 이러면서 이렇게 뒤로 뺍니다. 또는 머쓱한 미소만, 그냥 이렇게 씁쓸한 미소만 지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런 행동들은요, 그 칭찬을 해준 사람에 대한 그런 무례한 행동, 또는 자신 없는 행동으로 비춰져서, 아주 별로 보기가 좋지 않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 칭찬에 대한 세련된 답례는 바로 다름 아닌 너무나 심플해요. 바로 thank you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자, 제 남편이 경상도 남자입니다. 뭐 다 좋은데요. 칭찬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칭찬 좀 해주라 라고 제가 소위 이렇게 매너를 강연하는 사람인데 당신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던가요?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에게 아주 그냥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발 아빠 이런 면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맨날 you look great, you look smart 부터 시작해서 this shirt looks good on you, 셔츠가 참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제 한 유치원이 됐을 때요. 제가 드레스를 입고 짜잔 하고 나타났더니 라이언이 제 아들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라이언이 보고 하는 말이 You look so beautiful, mommy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내가 잘 가르쳤지 라고 하면서 완전히 대리만족하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자, 또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1990년도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카이스트에서 자기 클래스에서 탑인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국비 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오와에 가서 2달 동안 연구를 하고 리서치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또 동부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투어를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사실 미국 아이들이 이렇게 심플하게 티셔츠에 청바지 이렇게 입고 가는 것들을 잘 몰랐었어요. 한국에서는 한창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을 부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쁜 원피스나 이런 것들을 입고 실험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 있느냐, 너 혹시 파티 가냐, 여기 끝나고 나서 파티 가냐 이런 얘기들을 해서 No, 아무 일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리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이 돼서 잠시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그 미국 아이가 저에게 접근을 해서는 You look pretty today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제가 그다지 이쁘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칭찬을 별로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극적극적 보통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You look pretty today 라고 했었던 그 말에 제가 대답을 I don't think so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어색하고 머쓱한 미소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 황당하다는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뒷말을 잊지를 못했던 아주 굉장히 어색한 상황을 이제 그게 아직도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제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문제지? 라는 의심을 제가 품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Oh, thank you. 그러면서 you look great too. 이러다든지 아니면 thank you. So then what do you want today? 그래 고마워. 너 오늘 뭐 먹고 싶니? 하면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제가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을 텐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촌스러웠었다는 사실 여러분 상기시켜 주시면서 누가 칭찬을 해주면 thank you 해주십시오.
자,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여유와 매너, 그리고 그 칭찬을 기꺼이 아주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매너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소예요. 자, 19세기 말 다윈에 의하면 즐거운 감정이 생겨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감정적으로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탈무드는 웃음은 재산 목록 1호다. 웃지 않은 자는 장사를 하지 마라. 이런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 라고 해서 그 웃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이렇게 호감을 가지는 그런 표현이죠. 자, 환한 자신감 있는 미소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neutral face, still face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중성 얼굴, 강철 얼굴, 왠지 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죠? 예, 이 말은요, 한국인의 무표정, 그 무표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표정한 사람에게는 노화가 빨리 찾아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웃음으로 인해서 얼굴 표정 근육이 발달한 사람은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그래요.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저 젊어 보입니까? 그렇다고 please say yes. 대답해 주세요. 예, 제가 2002년까지 미국에 살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를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살 곳은 바로 이곳. 내가 왜 진작 여기를 안 왔던가. 한국에서는 정말 들어본 적도 없던 말을 미국에서는 하루에 5번이 뭡니까? 10번도 더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많이 안 들으면 정말 잠을 잘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니까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어느 날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가 아름다운 거야? 아니 쟤네들은 그냥 아부도 한두 번이지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친한 분에게 급기야는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도대체 어디가 아름답습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한두 분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 분에게 뽑은 데이터인데요. 글쎄 70 to 80% 그 70-80%의 분들이 바로 your cheekbone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r cheekbones가 어디입니까? 예? 이거 광대뼈죠, 광대뼈. 그래서 제가 no way. these are my complex. 이건 내 컴플렉스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no way Candice, 아니야 Candice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그 웃을 때마다 그 너의 광대뼈가 그 너의 표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젊고 또 에너지 넘치고 활기차고 더 아름다워 보이게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 광대뼈 가진 여성분들 광대뼈 돌출시키면서 자신 있게 웃어주세요. 자, 일상생활에서나 또는 일을 할 때 이렇게 항상 미소를 띠고 남을 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도 미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자, 소위 그 그룹의 CEO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각 연구부처의 그 원장님이신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 스마일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이 스마일을 얼마나 멋지게 그리실 수 있느냐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다음은 placid smile, 거짓 미소입니다. 여러분 placid smile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좀 어색하죠? placid smile은요, 백화점의 그 점원이 보이는 그런 미소들이에요. 그냥 획일적인 미소 또는 인위적인 미소죠. 그런데 이 인위적인 미소라 할지라도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아주 굉장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자신의 그 상한 감정을 결코 남에게 보이지 않는 거, 이거는 능력이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플라스스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 예, 이런 표정, 이런 스마일을 왜 연습하시는지 아시겠죠?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반면에 웃어서는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언제나 그 웃음이 다 100% 땜빵이 되진 않죠. 예를 들면은 미안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다가 상대방의 발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웃으면서 극색하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살살 애교 있는 표정을 짓죠. 그러면 상대방 뭐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좀 씁쓸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 여자 황당하다. 아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비아냥을 떠는구나. 라고 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excuse me, sorry. 이런 표현 이렇게 해야 되죠. 또 외국인이 이제 길을 물어요. Do you know where I can get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쓱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기분 좋겠습니까? 황당하죠. 그때도 역시 sorry, I can't speak English. 이 정도는 또 해드릴 수 있는 매너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다음 세대, 넥스트 트렌드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매너랑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스트 트렌드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 경험들이 조금 있고요. 많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서양의 얼굴과 서양의 모습을 가지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는 동양적인 그 자체를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포카혼타스의 눈, 찢어진 눈이죠. 그리고 동양인들의 독특한 이 광대뼈, 약간 돌출된 거, 웃음을 할 때 이렇게 환하게 보여주는 그런 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적인 각진 얼굴. 제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고 이것들이 이렇게 제각각 분산되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얼굴은 그런 트렌드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실제 유명한 모델도 있죠. 진짜 광대뼈도 좀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각지였는데도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모델도 가장 한국적이고 동양적이다 해서 오히려 픽업이 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얗고 가지런한 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주 하얀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자신 있는 미소를 띄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미소를 동반한 또 하얀 이,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세련된 국제 매너를 제가 손꼽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랑은 좀 다르게 요즘은 이 대학생들도 굉장히 세련된 매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수님을 이렇게 쭈뼛쭈뼛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수님 이쪽 계십니다. 그리고 문도 탁 열고 이렇게 딱 데리고 있어요. 문을 홀드하고 있어요. 문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탁 닫아주고 차문 탁 이렇게 열어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닫아주고. 그래서 확실히 또 이렇게 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외국 문명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세련된 매너를 벌써 대학생 때부터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몇 차례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선이에요. 시선, eye contact. 자, 외국인과 얘기를 할 때 귀가 따갑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눈에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시선을 좀 회피한다거나 이렇게 눈알을 이렇게 굴려요. 이게 굴리면은 왠지 저 사람 자신 없어 보인다, 좀 뭔가 속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런 표정을 짓는다면, 이런 시선을 보여주시면 그 비즈니스 잘 성사될 리 만무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해 하셔야 합니다. 자, 아이들이 말썽을 피워요. 그래서 서양의 어머님들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야단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Look me in the eyes.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네 말을 진실로 받아들여 주마. 우리는 어때요? 이 자식 어디를 쳐다봐? 그래서 무릎 꿇어! 시선 내려! 이러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뭐 서양의 문화가 더 좋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서양 사람을 만날 때는 또 거기에 문화에 준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뱀이 개구리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래요. 자, 뱀에게는요, 고유의 그런 정기가 있어서 딱 뱀이 그 개구리만 노려보기만 해도 개구리는 그 풀숲에서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딱 멈춘다 그래요. 그럼 뱀은 스르르 다가서 그냥 턱 섞음하고 삼키기만 하면 된답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사람의 정기는 집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중력은 바로 이 시선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잡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잡 인터뷰에서 심사위원님, 나는 이 직업을 잘할 수 있어요. 제발 저를 뽑아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심사위원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러분의 시선이 말해주기 때문이고요. 이제 선을 봅니다.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발 두 번째 데이트를 신청해 주세요. 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선이 말해주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gesture. 적절한 제스처는 말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너무 경망스러운 제스처는 또 그 사람을 너무 가볍게 보이게 하죠. 자, 일단 피해야 할 제스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내는 거. 이건 뭐 욕입니다.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피해야 할 제스처가 많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손가락으로 남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뭐 당연하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좋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을 이렇게 좀 칭찬하려고 그 외국에 있을 때 그 어떤 신사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근사하신 분이 지나가길래 Hey, can you see the guy? Hey, look at him 하면서 이렇게 제가 손을 딱 가리켰어요. Look at him 했더니 No, Candice, don't point him with your finger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사람 멋지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쳐다봐요? 힘들죠? 이때 이제 영어 실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Hey, can you see the guy who is wearing blue jeans and red sweater with a yellow cap? Isn't he awesome? Is it?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영어로 묘사를 합니다. 저렇게 입은 사람, 저렇게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멋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그리고, 살짝 이렇게 눈으로만 쳐다보고, 하지. 또 빤히 쳐다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칭찬을 할 때일지라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남을 가르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여러분,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죠? 자, 다음은 이제 머리를 손으로 만지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 참 머리를 이렇게 잘 만져요. 뭐 이렇게. 저도 지금 이렇게 만져보죠.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좀 이쁘게 보이나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 머리를 만지는 걸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얼추 들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살게 될 일이 있었을 때 좀 굉장히 주의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이유는 잘 몰랐었어요. 그랬더니 뭐 물론 이 정도는 알고 있었죠. 당연히 레스토랑에서 제일 처음에 그 빵이 나오죠. 빵도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만지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뜯어 먹으면 이제 당연히 그건 불결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이웃에 흑인 패밀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흑인 패밀리가 머리를 이렇게 곱게 따서 그 레게 머리로 어느 날 하고 짜잔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I love your hairstyle. 어디서 했니? 그랬더니 이제 막 헤어 살롱에서 했대요. 그래서 it looks expensive. 비싸 보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yeah, over $200 이렇게 $200도 넘게 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머리 감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I don't shampoo my hair. 샴푸 나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서 너 샴푸 안 해? Don't you shampoo your hair? 물으면서 When can you shampoo it? 언제 샴푸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The next time when I go to the beauty salon. 내가 그 다음번 뷰티 살롱에 갈 때 샴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니? 그랬더니
한 열흘이나 뭐 2주, 2주 정도 후에 간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2주 동안 머리를 안 감는 거예요. 워낙 비싸게 해준 머리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래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의 그 머리를 보니까 무슨 개기름이 막 절절 짰어요. 근데 본인이 또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긁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손으로 저한테 악수하자고 할까봐 이렇게 yeah, I think I should go now. 이제 가야 돼 이러면서 금방 헤어졌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물론 뭐 매일매일 이렇게 머리 감고 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런 문화도 있어서 그런지 근본적으로 그 머리를 만지는 일은 삼가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라별로 오해하기 쉬운 제스처예요. 자, 일단 오자 표시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뭐겠어요? 오케이, 뭐 좋아, 잘했어, 뭐 뛰어나, 굿 이런 뜻이죠. 한국이나 일본은 때로는 돈의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런데 영국이나 그 프랑스는 zero,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뭐 별로 가치 없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반면 브라질이나 남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음탕하고 외설적이고 좀 이렇게 좀 저질적인 그런 뜻으로 쓰이니 각 나라별로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 다음은 이제 엄지 이렇게 세우는 거. 굿, 최고야, 매우 좋아. 뭐 말하자면 이제 권력이라든지 우월, 뭐 지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그 공통적인 건데요. 좀 특이한 것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자동차 세워라, 자동차 세워 이렇게 할 때 딱 하죠. 또는 그리스에서는 입 닥쳐, 꺼져버려 이럴 때 이렇게 내밀어요. 어느 정도 욕이네요. 러시아는 동성연애자끼리 이렇게 사인이에요. 뭐 우리끼리는 뭐 이렇잖아, 애인이라고 할 때. 그쪽은 이렇게 하나 봐요. 자, V자 사인입니다. V자 뭐 다 빅토리 승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냥 빅토리 하면 이렇게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하면서 빅토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손바닥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바깥쪽으로 보이는 거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승리를 뜻하지만 유독 그리스에서는 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딱 욕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손바닥을 안쪽으로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했을 때는 오히려 영국, 프랑스는 이게 욕이에요. 욕. 이렇게 욕입니다. 안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는 빅토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셔야 되고요. 자,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것은 뭐 세계를 막론하고 욕입니다. 하셔서는 안 되시고요. 머리를 극적극적해요. 한국은 어떡해요, 미안해서 극적극적, 어떡하지 하고 좀 답답함을 나타날 때 극적하지만 서양은 가려워서 긁습니다. 자, 다음은 입을 가리기예요. 동양은 어떻게 이렇게 좀 창피할 때, 그럴 때 당황하거나 그럴 때 입을 가리죠. 근데 서양은 거짓말을 해서 오오 하면서 입을 가립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자, 고개를 끄덕이는 건 어때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대부분 옛살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가리아예요. 그래서 이 불가리아 대사님을 제가 이제 아련하게 됐을 때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불가리아는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가리아 사람을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라고 했다가 드디어 여쭈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뭐라 하시냐면 뭐라 그러냐면 yes를 할 때 고개를 이렇게 하고 no를 할 때 진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how could you do that?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하는 말이 yes 얘기해서 ye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no를 할 때 no 뭐 지금 뭐 드시겠어요? 라고 해서 nope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한대요. 또 그러니까 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처럼 아니 뭐 이런 no가 아니라요. 살짝 이렇게 nope sorry. 지금 저도 헷갈립니다. nope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이렇게 no라는 뜻으로 고개를 하고 yes 이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절도 있게 좀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리아는 yes하고 no가 우리랑 반대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손바닥을 위아래로 가리키면서 이리 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리 와 그러죠? 일로 와. 뭐 강아지 부를 때 하면서 일로 와 이러잖아요. 대부분 뭐 나라들이 그러는데 미국은 어때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미리아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요. 일로 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래 잘 가. 우린 잘 가 이런가요? 잘 가 이렇게 하나요? 자, 우리나라는 이리 오세요 라고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게 잘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가. 그래 잘 가렴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은 합장이에요. 태국 같은 불교 국가들은 인사를 하면서 뭐 나마스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핀란드는 이게 거만함을 표시합니다. 이러면서 좀 거만함을 표시하니까 합장이 뭐 다 이렇게 좋은 표현만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써 그 국제사회에서 갖춰야 할 위풍당당 기본 매너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다음 주차에 가서는 그 사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식사 시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 왕족으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테이블 매너. 전 생각만 해도 아주 근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 3교시 그 비즈니스 영어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